안녕하세요. 잘못된 세금 컨설팅을 뒤집는 안영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유 오피스를 통한 절세와 이와 관련된 잘못된 세금 컨설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님들 중에서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절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대표님들 있으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방식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공유 오피스와 관련해서 허위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너무 많다 보니까, 즉 수도권에 너무 많다 보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고 있어요. 일례로 서울 이런 수도권이 아니라면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창업세 감면이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송도에서 유튜버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송도가 바로 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수도권 범위 안에서 밖의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분들이 송도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5년 동안 세금을 100%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을 받는 거예요. 즉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서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분들이 송도로 많이 이사 가셔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관련된 어떤 세금 혜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이런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송도나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고 계실 때 이렇게 세금 혜택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하실 때 유혹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어떤 거냐면 서울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내가 사업자를 이런 송도 같은 곳에 낼 수만 있으면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낼 수도 있는데 아예 안 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나오는 세금 절세 컨설팅이라고 해서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 사업자 등록을 공유 오피스 등을 통해서 저렴하게 지방이나 혹은 송도 같은 지역에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임대차 등록을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거기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 사업은 서울에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서류상으로는 사실 사업장 소재지가 지방이나 송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세금을 5년 동안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컨설팅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쪽에서 했을 때 세금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서울에서 했다라고 하면 원래 이 혜택들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을 조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이런 위험한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세무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접근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간주될 여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떤 유튜버 분에 대한 사례입니다. 어떤 한 유튜버 분께서 실제로 서울에서 거주를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송도 같은 지역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주 소호 사무실, 공유 오피스 같은 곳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3만 원 이렇게 10만 원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걸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절세를 이제 하신다고 창업 감면을 받으신 거죠. 몇 년 동안. 이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나와서 몇 년 동안 받은 혜택들을 가산세와 함께 지금 토해내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해서 이제 실제 오피스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게 될까요? 국세청은 실제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냐면 CCTV 등을 봐서 실제로 출근을 했는지 퇴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혹은 신용카드 등을 보고 나서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그쪽에서 했는지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실제로 오피스에서 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들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빙 자료들이 없다면 국세청에서는 바로 여기서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특히
어떤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 그러면 내가 이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줄게 라고 제안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 확률로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혹은 꼭 뿌리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공유 오피스에 출근도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이런 세금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지금 태스크포스 TF팀을 꾸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본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대표님이 여기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국세청은 이 TF를 꾸려서 대표님 사업을 이렇게 면밀하게 보실 겁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소호사무실을 통해서 사업을 하신다면요.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그쪽에서 들여다본다는 게 찝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웬만하면 공유 오피스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저렴한 20만원, 30만원짜리 되는 사무실을 얻으셔서 거기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나는 공유 오피스를 진짜로 사용을 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어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혹은 실제로 여기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이런 것들을 꼭 증빙 자료들을 마련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절세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는 굉장히 모호하며 잘못된 선택은 굉장히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어떤 걱정되는 지점이 있다거나 혹은 계획이 있다면 꼭 전문가랑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공유 오피스와 세금 절감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요, 댓글 한번 남겨주신다면 제가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